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 경제 매보세. 오늘도 인공지능계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정말 가장 맹활약했던 분이 김명주 교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알고 또 정보통신부에서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아, 네, 그냥 분에 넘치게 받았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는 굉장히 상 집행이 공정하다. 이런 걸 느낀 수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우리 김명주 교수님의 매보세, 각종 언론이나 또 연구소 같은 데 인용하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네, 몇 군데에서 작가분이나 PD분들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이제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파보세의 꿈이 전 세계 언론과 그 연구소에서 권위 있게 인용하는 그런 매체가 되는 건데 그 시작이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며칠 안 됐지만 인공지능은 벌써 네.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 폭을 따라잡기 정말 어려운데 올해 2024년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 전망 또 기술은 어떻게 펼쳐질지 아주 궁금합니다. 네. 생성형 AI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듯이 챗GPT 계열을 말합니다. 이제 문자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글을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전망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중에서 S&P 마켓 인텔리전스에서는 거의 연평균 성장률을 거의 60% 가까이 57.9% 정도로 봤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 이제 37억 달러 정도 됐던 거가 올해는 70억 정도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더블이 넘네요. 네, 그렇죠. 거의 60, 70% 성장하는 거고요. 근데 특히 올해 이제 기술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전에는 이제 글씨 중심, 텍스트 중심이었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음성, 그다음에 이미지, 영상도 AI가 다 처리하고 만들어주고 보통 이제 그걸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멀티모달. 그래서 올해 2024년도는 아마 멀티모달 생성형 AI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모달 AI는 이제 어떻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 나온 프로덕트 중에 하나인데 한글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AI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입모양도 영어로 번역을 하고요. 제 영상을, 그러니까 제 영상의 입 근처를 전부 마치 제가 영어로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다 바꿔줍니다. 네.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이 있으시군요. 이게 멀티모달인데. 우리 파보세 콘텐츠를 좀 이렇게 영어권에서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헤이젠이라는 기업이 그거를 이제 한 11월 달에 발표했거든요. 한글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멀티모달 AI가 마치 이 사람이 영어권 사람인 것처럼 영어로 입모양과 표정과 제스처를 다 바꿔주고 소리도 다 바꿔줍니다. 네, 그게 이제 멀티모달 AI죠. 그동안 제가 영어 공부를 게을리한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네이버에서도 이 생성형 AI 기반으로 해서 검색하는 Q라는 Q 서비스가 있는데 이 Q 서비스도 이미지 동영상을 넣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에서도 LG 틸다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보통 패션 디자이너인데 이 패션 디자이너도 원래 텍스트 받아서 이미지로 바꿔주고 이미지 받아서 텍스트로 바꿔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 이 멀티모달은 올해 2024년도에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개화기 때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네. 사진 찍는 걸 두려워했는데 인공지능이 그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영화 한 편을 얘가 받아서 한글 영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전에는 밑에 자막으로 번역해서 내보냈잖아요. 아니면 성우들이 더빙을 하고 그럼 더빙할 때는 입하고 싱크가 잘 안 맞죠. 그런데 이제 AI가 완전히 그 사람이 원래 영어로 대본을 한 것처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성우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래서 이 멀티모달 이야기 딱 나오면 직업에 굉장한 변동이 있겠다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우분들은 이제 제작 프로나 이제 이런 거 위주로 가야 되겠네요. 나레이션. 또 아마 또 성우
고유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좋아하시는 색깔도 아. 있고 그래서 또 성우도 또 제2의 연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살아남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예술적인 뭐 기대를 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막 업무용으로 그냥 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영화 더빙에서는 벌써 그런 변화가 있군요. 네. 작년에 그 챗GPT가 그 생성형 AI의 출현 그리고 혁신의 이제 선두주자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작년 11월 달에 그 챗GPT의 샘 알트만이 한번 해고됐었던 적이 있었죠. 네네. 해고되고 5일 만에 복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해고되는 날에 원래 그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 컨퍼런스 때 이제 깜짝 그 프로덕트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챗GPT 밑에 이제 GPT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챗GPT를 좀 변형시켜서 자기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그게 이제 GPT-S인데 그 GPT-S를 개인이든 기업이든 만들도록 허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도록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 그걸 이제 그날 발표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네.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그 당시에 뭐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잡지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야 이것 때문에 AI 스타트업들은 초토화되겠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샘 알트만이 잘렸다는 뉴스에 가려버린 거죠. 가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GPT-S가 이제 일종의 이제 플랫폼처럼 판매가 된다는, 그건 보통 이제 GPT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앱스토어처럼. 그러니까 또 다른 앱스토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원래는 작년 말에 오픈하려고 그랬다가 샘 알트만 인사사건 때문에 이제 1월 둘째 주에 오픈하기로 결정이 돼서 이제 조만간 오픈이 되고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오픈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GPT-S들이 이제 그곳에 나오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챗GPT나 GPT를 이용해서 특별한 챗봇을 만들면 대박이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하고 기업하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구글에서 플레이 스토어, 그 다음에 뭐 애플에서 앱 스토어 하는 것처럼 이제 GPT 스토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럼 뭐 이제 그 우리 AI 스타트업은 일종의 그 휴대폰 나왔을 때 그 삐삐 그런 네. 걸로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 GPT 스토어가 나오면 어지간한 스타트업은 이제 창의적인 주제가 아니면 개인들한테 많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 1인이 창업을 하기에 딱 좋은. 오히려. 네, 이제 그런 주제만 좋으면. 네. 네. 역시 그 이제 뭐 우리가 두려운 거는 이제 AI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갈수록 이제 좋은 일자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AI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떨까요? 뭐 연말에 여러 군데에서 아마 설문조사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좀 유명한 설문조사지인데 그 레주메이 빌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주로 미국의 그 비즈니스 리더들만 모아서 이게 주로 설문을 많이 연말에 했던 것 같은데 작년 12월 달에 비즈니스 리더 750개 기업이죠. 750명의 리더들한테 설문을 했답니다. 설문을 했더니 44%가 2024년도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직원을 줄이겠다. 뭐 인공지능 때문에 직원을 덜 뽑든지 아니면 대체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냈고요. 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도 2023년 5월 달에 보고서를 이제 직업의 미래 이렇게 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좀 암울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뭐 크게 봤을 때 앞으로 한 4년 사이에 전 세계 한 8,300만 개 정도의 직업이 AI 때문에 사라질 거다.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새로 생기는 직업이 나타날 텐데 걔는 한 6,900만 개. 결국은 1,000만 개 이상이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때문에 당분간 한 몇 년은 실업 현상들이 좀 증가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많이 봤고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연말에 AI와 노동시장의 변화 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예측을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2%가 AI 때문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살아남는 직업들은 대개 사람과 사람끼리 대면 접촉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인간관계나 전문성, 개인 커스터마이징 하는 쪽의 직업들은 여전히 살아남겠지만 주로 이제 전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반복하는 직업들은 되게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네. 그 1,000만 개의 공백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메꿀지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보면 뭐 3차 산업 혁명 때도 그 이렇게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갭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가 굉장히 괴로운 때인데 아마 이번에도 AI 때문에 없어지는 직업에 비해서 나타나는 직업이 좀 늦게 나타나니까 그 사이에 개인이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세대들이 그 직업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좀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나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애플이 이제 이 챗 GPT 시장에 이제 가장 늦게 뛰어들었는데 작년 7월에 그 애플 GPT 네. 출시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니 그 올해 네. 그 공식 런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권 탑7 네.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을 이제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는데 이 7기업이 2024년에 모두 이제 그 AI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네요. 네. 보통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업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의 알파벳, 그다음에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뭐 이렇게 하는데 애플이 가장 늦게까지 이 그 생성형 AI 쪽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애플 쪽이 사실은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인데 다른 매그니피센트 7개 중에서 가장 늦게 주저하다가 결국은 이제 작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미 실이라든지 몇 개 검색하는 데는 AI를 쓰고 있지만 이 생성형 GPT와 똑같은 걸 썼을 때 과연 차별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도 준비를 해서 쓸 생각이고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과연 차별성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애플이 AI를 본격적으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삼성전자로 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갤럭시 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이제 2024년도 모델부터는 아예 휴대폰 안에 네트워크가 안 되더라도 AI 기능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휴대폰을 내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맞대응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 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AI 때문에 대결이 벌어지는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그니피센트 7 기업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애플마저도 AI 쪽으로 이제 전략을 이렇게 전환하면서 결국은 AI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주제의 전쟁터로 2024년부터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이 이런데 이제 시간과 돈을 쓰다 보니까 좀 축구에는 돈 쓸 돈이 여력이 없나 봐요.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 수원 삼성 팬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그래도 올해 이제 국내 AI 기업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일반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큰 AI 서비스나 제품 만들 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게 이득이 남을까? 아니면 다른 기업들한테 AI 솔루션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B2C냐, B2B냐를 많이 따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체급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체급이 안 되고 또 아이디어 싸움에 있어서 요즘은 뭐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AI가 매일매일 기술이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게 중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다음날 뭐가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배를 갈아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무슨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수익 창출한다는 거는 갈수록 점점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보통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게 보통 비즈니스, 이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그럼 거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AI 기업들은 이제 본인들이 아주 특출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반인 상대로 서비스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직 AI 솔루션을 도입 못한 쪽의 기업들한테 이제 되게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2022년도 매출액을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한 매출액 AI 매출액이 한 2조 9천억이었는데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2,400억,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AI 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기업 대상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2024년도 그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뭐 택시나 버스 이런 상용차로 하다가 이제 개인을 위한 자동차로 간 것처럼 이것도 이제 AI도 그런 길을 걷겠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역시 또 중요한 문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작권 이슈가 새롭게 부각이 됐고, 뭐 그중에 뉴욕타임스가 네, 뉴욕타임즈가 네. 지난달이죠. 작년 12월 27일 아주 큰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 만든 오픈 AI하고 그거하고 협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네.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 내용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험악합니다. 험악한 게 뭐냐면 이 뉴욕타임즈의 컨텐츠가 거의 이제 본인들이 말할 때는 위키피디아, 그다음에 미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걸 허락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학습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정 사용이라고 해서 하기는 이건 무리가 있고, 따라서 이걸 다 배상을 해내든지 아니면 내리라는 거죠. 내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뉴욕타임즈 학습했던 모든 챗GPT 내용들을 다시 말소시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챗GPT가 생성한 거 내용에 보면 뉴욕타임즈를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는 것도 당연히 표절과 저작권 침해이긴 하지만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서 거짓말로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왜냐면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는 바람에 뭐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뭐 등등등을 이렇게 아주 잔뜩 지금 이제 터뜨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아까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를 해서 이런 언론 출판사들하고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1억 정도, 이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 대신에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학습시키는 데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네이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언론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 나왔고, 또 중요한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2월 달에 이 생성형 AI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저작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저작권에 대해서 분명히 지불할 건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이런 데서는 막 대단히 반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AI 산업 다 망한다. 우리가 왜 앞서서 그렇게 규제를 먼저 하느냐. 막 그런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작권은 아직도 외국에서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정 사용을 할지 저작권 침해를 할지는 이게 소송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먼저 이렇게 탁 이렇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자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지금 AI 기업들한테는 앞서서 부담을 주는 형국이라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 자동차나 이런 거 되게 국내에서 어드밴티지를 많이 줘서 이렇게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처럼 좀 인공지능도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네요. 저작권은 아마 2024년도에 핫 이슈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규제라는 거는 글로벌 규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글로벌 규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걸 앞서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은 이제 산업을 우리가 이제 진흥시킬 거냐 하는 거하고 산업을 어떤 이제 부작용 때문에 규제할 거냐 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규제는 1등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네. 네. 근데 이제 역시 사실은 뭐 우리가 항상 사회 문제 보면 어른들이 문제지만 또 그 생성형 AI는 또 그 어린 연령의 그 사용자가 느는 게 뭐 이렇게 그렇죠.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원래는 생성형 AI는 미성년자 사용 금지였었죠. 네. 이제 챗GPT는 원래 13세 미만은 부모가 승낙해도 못 쓰고 18세 미만은 부모가 승낙하면 쓰면 된다.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구글 바드가 2월 달에 출시할 때는 아니다. 우리는 18세 미만도 부모가 승낙하면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네이버는 작년 8월 말에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할 때 우리는 19세 이하 사용 금지다. 미성인 사용 금지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함정들이 있어요. 미성년자들에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성형 AI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교육하는 데 쓰기도 좋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구글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챗GPT처럼 우리도 그럼 13세 이하만 금지시키고 14세부터 18세 미만까지는 부모가 승낙하면 쓰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 챗GPT하고 같이 맞춘 거죠. 보조를 맞췄으면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렇게 사실 또 바꿔야 되는 거라서 이거 어떤 걸 상징하느냐면 이게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그 부작용 때문에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못 쓰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교육 역량과 앞으로 인재 기른데서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미성년자 쓰지를 못하게 한다고 그럴 때 이제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교육 안 시켜도 되느냐? 다른 데는 중고등학생들 최소한 교육을 시킨다는데 우리는 그러면 못 쓰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역시 2024년에 이제 고민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무슨 뭐 네이버나 구글 이제 검색 같은 걸 많이 했을 때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이유로 좀 걱정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한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산업이 바뀌니까 다음 세대들을 AI로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야, 이 현실적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교육을 위해서는 쓰게 해야 되고 이 지점을 어떻게 잡지? 보통 이제 구글은 이거 나이를 내리면서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어느 정도 미성년자를 위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결국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2024년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파봇에도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이제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최지용 변호사에게 좀 소송 준비를 하고라고. 네. 아마 변호사님들이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이제 소송 대비해서 좀 자료 준비해 놓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매보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